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자르 캔셀라, 맨노, 그리고 로마노.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첼시 소식에서 공신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자들이 각각 다른 공격수를 밀고 있습니다. 이랬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한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연달아 니자르 캔셀라, 맨노, 사이먼 존스, 사이먼 필립스, 케어프리, ITK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기자들이 내다가 오피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번에는 솔직히 공격수 영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양하게 노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킨셀라, 맨노, 로마노가 살짝은 갈리는 느낌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니자르 킨셀라는 케인을 밀고 있습니다. 사실 니자르 킨셀라는 홀란드와 케인을 같이 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케인을 밀고 있는 기자는 킨셀라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노는 홀란드, 맨노는 루카쿠 이렇게 밀고 있어서 사실상 니자르 킨셀라만이 케인을 밀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니자르 킨셀라가 미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를 보면 일단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거. 케인은 리그에서 도움왕이자 득점왕입니다. 이거 하나로는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의 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첼시가 리그 득점왕이자 도움왕을 노린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드릴 게 없고요. 거기다 케인은 이미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 이적설이야 맨시티부터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까지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적설도 충분하다. 만약에 킨셀라가 떠날 것 같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선수를 잡고 막 이러는 거라면 솔직히 킨셀라가 좀 헛꿈을 꾸고 있다, 혹은 공신력 떨어뜨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솔직히 해리케인은 남는 것보다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해리케인의 이적설은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거기다 2천억 이상이긴 합니다. 비싼 금액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토트넘 측도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절대 안 팔린다, 납보 세일이다 이러면 가격도 명시될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첼시가 월클급의 공격수를 찾고 있다라는 거, 약간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유는 토트넘, 첼시와 거래를 하지 않고 첼시 역시도 토트넘에 팔지 않습니다. 지루가 됐든 주마가 됐든 절대 팔지 않기 때문에 양 팀의 거래가 거의 없다라는 거. 거기 2천억을 들여야 되는데 해리케인이 곧 있으면 30이라는 거, 이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맨시티라는, 첼시도 있지만 맨시티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흠입니다. 제가 니자르 캔셀라의 이제 해리케인설을 보면 조금 이건 어렵지 않나, 가능성이 되게 현저히 낮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브리치오 로마노인데요. 지금 로마노는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중에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노거라고 해서 이 노르웨이 기자이자 홀란드 아버님하고 지인이거든요. 친구라고 하죠. 친구인데 솔직히 이 대화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얘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아직 홀란드하고 첼시 그리고 돌무는 직접적인 이 합의, 구체적인 합의 이런 거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구두로 어느 정도 오고 간 것 같아요. 그게 있고, 첼시 수뇌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홀란드는 최우선 타겟이 맞다. 루카쿠가 됐든 케인이 됐든 이런 자원들이 아니라 제일 최우선 타겟은 홀란드가 맞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홀란드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최종 꿈은 레알이다. 그건데 아자르 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눈 걸로 봤지만 사실 별다른 얘기, 우리가 모르는 내용, 정말 이런 딜이 있었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노가 얀 오거 기자와 이렇게 생방송을 할 만큼 로마노는 홀란드를 되게 열심히 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첼시가 로만만 제대로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한다면 땡겨올 수 있다, 유일한 선택지다, 홀란드가 이적한다면 유일하게 갈 곳은 첼시다, 올 시즌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로마노는 홀란드를 가장 열심히 미는 공신력 높은 기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 최고의 재능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이 정도 재능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재능 자체가 지금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홀란드가 극단적으로 지금 성장을 딱 멈춰도 분데스리가에서 20몇 골, 30몇 골 이렇게 넣어주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가 쓰는 데는 이미 문제가 없다라는 거. 거기다 이제 돌무는 산초 딜처럼 가격만 맞춰주면 무조건 파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초가 나갔는데 홀란드도 나갈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 홀란드도 팔 수 있는 팀이라는 거. 그리고 첼시의 최우선 타겟인 것은 굳이 야노고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홀란드가 첼시의 최우선 타겟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유도 충분하겠죠. 한 달 넘게 도돌이표입니다. 개인 합의가 됐단 얘기도 있었다가 안 됐단 얘기도 있었다가, 구단 합의가 됐단 얘기도 있다가 안 됐단 얘기도 있다가, 합의에 됐단 얘기가 있고 아예 접촉도 안 했단 얘기도 있고, 사실 이렇게 도돌이표가 계속 되면 영입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다가도 영입됐던 게 하베르츠기는 합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영입이 됐지만, 사실 이렇게 한 달 넘게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영입이라면 안 될 확률이 없고요. 2,400억이라면 첼시가 부담스러워할 가격입니다. 거기다 라이올라의 미친 수수료. 물론 라이올라가 500억을 받을지 300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라이올라 수수료 자체가 되게 부담된다라는 거. 거기에 아버님 수수료도 있고, 거기에 로만의 심중이 지금 어떤지 모른다. 2,400억을 정말 쓸 마음이 있는 것인가, 주급을 그렇게 줄 마음이 있는 것인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로마노 역시 로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을 만큼 로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홀란드가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할 모든 자원 중에 제가 봤을 땐 홀란드가 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맨노 보시죠. 사실 케인도 케인이에요. 어려운 건 케인도 마찬가지인데, 잔류 선언했죠. 루카쿠는 잔류 비스무리하게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인텔의 스탠스를 보면 맨노급의 공신력을 가진 기자가 루카쿠를 혼자 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신력이 약한 팀은 많이 던지죠.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공신력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좀 모험적일 수 있어도, 맨노처럼 좀 인지도도 있고 공신력도 있는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혹은 자신이 공신력을 올리기 위해서 도박을 거는 거라면 굳이 이런 도박을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유로가 끝났으니까 지켜보자, 루카쿠는 1타겟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죠. 맨노가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 것인가,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 기자가 이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콘테 감독 이후로 더 성장한 게 루카쿠는 사실입니다. 이제 등지는 플레이나 헤더가 많이 늘면서 첼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거기다 골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 물론 위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골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 첼시에 대한 애정이 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인테르의 재정이 좀 많이 악화가 돼서 여차하면은 정말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원이 바로 루카쿠라는 거. 그러나 불가능한 이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스쿠데토도 땄고 인테르가 보내는 게 아니라면 떠날 이유가 없고, 본인도 만족하고 있고, EPL 잉글랜드 선수라서 향수병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글쎄요, 돌아오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맨노의 공신력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디거 사태나 이럴 때 보면 약간 틀리는 게 있어서 맨노의 공신력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수 특집을 1편, 2편으로 나눠서 공격수로 다룰 만한 이야기를 거의 다 다뤘는데요. 이렇게 1티어들이 갈라져가지고 각자의 이 선수들을 밀어보는 것도 참 진풍경인 것 같고요. 그만큼 첼시가 물밑에서 잘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식이 없어서 1티어들마저도 추측 내지는 극소수의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첼시가 뭐 케인이 됐든 홀란드가 됐든 루카쿠가 됐든 언급한 자원들 다 좋거든요. 한 명만 잘 영입해서 공격수를 잘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